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오늘은 나름 화제작 브로큰을 좀 다뤄보죠. 화려한 캐스팅에 비해서 이 정리가 안 된 플롯으로 인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는 못한 작품인데요. 부분적으로 이 영화가 왜 이렇게 약간 좀 안 좋은 방향의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브로큰은 사실 이제 창고용 영화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옛날에 이제 그 주인공을 맡고 있는 주역을 맡고 있는 하정우 배우가 프로포폴 사건으로 인해서 활동이 좀 제약되었을 당시에 이제 공개가 밀렸다가 지금 한 2021년도에 제작된 영화인데 개봉이 지금 한 3, 4년 정도가 밀려서 개봉이 된 영화입니다. 감독은 지금 요거 지금 오타가 나 있는 상태인데요. 감독은 김진환 감독이고요. 김진환 감독의 전작은 2016년도에 만들어진 독립영화 양치기들입니다. 이 작품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아가지고 기대를 많이 모았던 감독인데 이제 이 오리지널 각본이에요. 그리고 약간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99분 정도의 사용 시간이에요. 1시간 40분이 안 되는 상당히 요즘 영화 추세에 비하면 상당히 좀 짧은 영화에 속하는데 그에 비해서는 플롯이 상당히 좀 뭔가 비어 있다. 그리고 이제 하정우 배우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김단길 배우의 파트가 한 30분 정도 덜어졌다. 얘기로 봤을 땐 상당히 원래는 더 층위가 두터운 영화였지 않나 싶습니다. 이 영화는 좀 흥행을 생각했는지 좀 편집이 많이 되고 슬림하게 만들어지면서 영화가 오히려 그 말 그대로 좀 뭔가 비어 있는 브로큰이지만 뭔가 좀 플롯 자체가 좀 깨져 있는 형태가 되면서 궁금증을 낳게 만드는 영화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평가는 뭐 2개에서 3개 정도로 좋지 않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또 뭐 부분적으로는 좋은 장면들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 영화에서 가장 이제 사실 이 영화를 잘 보면 캐릭터 드라마에 좀 가까워요. 이게 제가 떠올랐던 거는 이제 마이클만 감독의 시프라는 영화 같은 영화인데요. 그 어떻게 하면 그 통제되지 않는 자신의 마초성이라든가 그 맹목적인 믿음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남자의 이야기. 이제 그 느와르적인 캐릭터이잖아요. 근데 민트라는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입니다. 민태 이게 약간 이야기의 층위에서 이제 어쨌든 지금 영화의 이제 최종 편집본에서는 지금 민태가 영화의 중심을 맡고 있고 영화의 시작 그 자체가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해당되는 그 액션 시퀀스가 시작되는 그 시작 부둣가의 이제 대결 장면 피 흘리는 이제 민태의 장면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브로큰이라는 타이틀이 뜬 다음에 영화의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두 배우 주역급 배우 2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영화는 지금 이제 호령 역할이 뭔가 애매해졌죠. 영화 전체로 보자면 제가 봤을 땐 플롯상으로는 원래 이 영화의 제목은 이 영화에 김남길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호령 역할이 호령이라고 하는 인물이 쓴 야행이라는 제목이 원래 제목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 이야기는 이 3명, 4명, 여기 남자 배우 4명의 그 포스터가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제 유다인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그 문영이라고 하는 주인공의 뒤를 쫓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민태가 동생을 잃고 그 석태라고 하는 동생이죠. 석태라는 동생을 잃고 석태의 부인이자 사건에 키를 쥐고 있는 문영이라고 하는 어, 그 재수 씨죠. 재수 씨를 의 행적을 쫓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실마리에 해당되는 인물로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소설 속에서 이미 그 문영에 해당되는 소설 속의 인물이 석태에 해당되는 민태의 동생에 해당되는 인물을 죽이고 도망간다는 일종의 소설을 쓴 이 호령이라는 인물이 어떤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것들도 영화의 이제 중요한 축이죠. 그래서 이 상반된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문영이라고 하는 인물을 여성을 중심으로 놓고 민태는 문영의 나쁜 남편이자
자신의 유일한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남자의 그 형인 거고, 그 다음에 이 피가 섞인 인물이 아닙니다만 호령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런 문영의 마음과 스토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 타자인 거죠. 그 둘이 사실 문영의 뒤를 쫓는다는 게 영화의 축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영화가 액션 누아르 쪽으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전체적인 방향으로 제대로 좀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태의 이야기로 영화가 전체로 재정리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민태라고 하는 인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탐정이 이거 영화는 이 영화는 서스펜스와 스릴러를 뭐 같이 액션 스릴러를 같이 하고 있는 영화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의 복수자이자 민태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이제 어떻게 보면 영화의 끝까지 이제 좀 미루어지고 있는, 뭐 예상은 안 되는 건 아닌데 미루어지고 있는 범인을 찾는 탐정이자 민태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액션을 실행하는 복수자이기도 하죠. 액션 히어로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액션 히어로서 하기에는 적이 누군지 불분명하다는 점이고요. 문영이 뒤로 쫓는다고 하지만 문영은 일종의 사건의 맥거핀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쫓아가는 어떤 대상이고 그것의 일종의 추적을 하는 인물이 이제 민태인데, 그 실제로 문영이 그 실제 범인이었는지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 이 호령이 범인인 건지 아니면 이들의 세계에 속해 있는 조직 범죄자들이 이제 범인인 것인지는 불분명한데, 사실은 영화의 초반부 전제에서부터, 영화는 이 장면이 시작을 하는데 전제에서부터 사실은 이제 이 석태라고 하는 문제적 인물이 저지른 범죄 자체가 일종의 뭐 사건의 실체의 그 원흉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석태는 영화 시작하자마자 영화에 이제 타이틀이 뜬 다음에 이 석태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박종환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박종환 배우는 이 감독인 김진ang 감독의 전작인 그 양치기들의 이제 주연으로 나왔던 배우입니다. 그래서 그 인물이 막 그 일종의 그 전화를 걸고 막그 무슨 약간 마약에 취해가지고 약물에 취해 있는 상태고, 어떤가 되게 번듯하고 그 외제차를 몰고 타 있는 남자가 쓰러져서 이제 죽어 있는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사고를 친 석태가 형한테 막 전화를 하는데 형은 전화를 안 받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가는데 가고 석태의 죽음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중간에 일단 석태의 이제 사람 됨됨이를 보여줍니다. 막 이제 일종의 이 사람은 전에 조직 범죄에 속했고 석태도 조직 범죄에 끌어들이는 인물이 됐고 일종의 자신의 원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석태라는 인물이 망가지게 되는 원인이 민태 그 자신인 거죠. 그래서 그 민태는 석태가 계속 사고를 치면 이걸 또 해결해 나가야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동생에 대한 죄책감이 이 석태의 민태라는 인물의 행동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동생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사실 동생은 인간 쓰레기 가까운 인물인데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자신이 궁금한 동생의 죽음의 원흉을 쫓는 데만 애를 쓰는 그런 남자인 거죠. 되게 그 어떻게 보면 요즘엔 찾아보기 힘든 원초적인 옛날에 무슨 그런 남자인 거예요. 존 포드적인 수색자에 등장하는 존 포드적인 인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뭐 그런 인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됨됨이가 나오는데 막 그 월급이 이제 밀려져 있는, 그러니까 임금 지불이 밀려져 있는 현장 소장에 많은 분들이 이제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 항의를 하고 있을 때 민태는 뒤로 쓱 들어가 가지고 칼로 이제 빨리 돈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딴 사람 외로운 늑대 같은 뭐 그런 인물이고,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이제 동생네에게 매달 입금해 하고 있었다는 게 이제 영화적으로 서술이 됩니다. 그래서 영화의 한 20분 정도까지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캐릭터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석태가 큰 사고를 쳤고 그로 인해서 재벌집 아들로 보이는 인물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태는 이런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동생인 석태의 죽음을 이제 시체 안치소에서 확인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동시에 이제 민태 이 동생의 죽음에 못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차문영이라고 하는 이제 유다인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 이분이죠. 이분이 바로 이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민태는 알고 있어요. 늘 이제 동생이 이 부인을 맨날 때리고 맨날 사이가 좋지 않은 사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인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노래타운이라고 하는 그 유흥 주점의 이름도 오슬로라고 하는 이름도 좀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구조적으로는 상당히 흥미로운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강원도에서 주로 촬영이 됐는데 북쪽에 해당되는 오슬로라고 하는 지역, 실제로는 이제 오슬로라고 하는 복지국가의 이름을 갖고 있고 있지만 오직 쓸쓸하기만 하고 손님도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여기서 사건이 벌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이 여성은 참 문영의 행적을 쫓다 보면 이들은 결국 이제 전라남도 해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영화상으로 이제 도주하게 되거든요. 이동하게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모든 인물들이 해남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영화적 구도를 가지고 있죠. 공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에게 제시되고 있는 건 노래방에서 이 석태가 아마 죽은 것 같고 그 사망 사건 이후에 석태는 이제 도망을 갔다. 저기 이 오슬로 노래타운이라는 이게 공간이 이 공간이거든요. 상당히 뭐 그냥 적막한 그런 모습이죠. 거기서 문영이 이제 의심하고 있다. 문영이 사라졌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영이 이제 석태를 죽인 거 아닐까. 그동안의 이제 이야기들을 통해서 봤을 때도. 근데 이건 이제 소설상의 구조상으로도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러니까 픽션의 이야기인 건데 사실은 이제 이 야행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이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야행이라는 소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이제 김남길이 쓴 소설인 거죠. 이 김남길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인 거죠. 강호령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을 야행에는 이제 그런 스토리로 전개가 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표지 같은 거 보면 이제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진 않지만 부인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던 여주인공이 남편을 살해하고 밤에 이제 야행 이제 그 도주를 한다. 뭐 이런 소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이제 민태도 접하게 되고 그 소설의 행적을 쫓아서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서스펜스는 이 강호령과 지금 사라져 있는 재수 씨 차문영과는 어떤 관계이고, 그 다음에 차문영은 과연 이 비밀의 키를 쥐고 어디로 사라졌는가를 이제 쫓게 되는 거죠. 그 방식이 상당히 이제 이 사람은 탐정으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뭉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마 춘천 정도로 설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민태라는 인물은 그냥 직선형의 인물이라서 이 자신의 이제 동생도 자신이 속해 있었던 창모파라고 하는 이 정대만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이 일파인 거죠. 그 파에 속해 있었던 조직원이었고 자기는 이제 그 창모파에서 나와가지고 일종의 이제 떠나서 노동 일을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노가다라는 일이라고 하죠.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생계를 이어가는 인물인데 그는 그 이 돌진하는 인물로 이제 뛰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초에는 석태를 죽인 인물로 삼거리파라고 불리우는 다른 조직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종의 그 질문을 하고 있지만 이 삼거리파가 대응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들을 갖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때리는 액션 시퀀스가 등장합니다. 이게 한 20분 정도 이후에 펼쳐져요. 영화 상영 시간.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인물들 설정들이 쫙 펼쳐지고 난 다음에 한 20분 정도 있다가 꽤 그럴듯하게 찍혀 있습니다. 물론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그 부두크 액션 시퀀스 맨 마지막 장면에 있는 장면이 제일 볼만한 장면인데 이제 문제는 액션 시퀀스의 완성도와는 별개로 이 행동을 해야 되는 민태가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신경성적인 측면으로서 그러니까 논리적 관객들 충분히 설득력, 그러니까 폭력의 당위성을 가지고서 실행시키는 인물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막무가내식의 이제 폭력을 휘두르는 인물로 묘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캐릭터상으로는 적합한 인물이야. 그러니까 배민터라는 인물은 지적인 인물이 아니라 하정우가 연기하는 인물은 그냥 드립다
박아버리는 스타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영화를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좀 난데없어 보인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왜 그동안에 이 아마도 삼거리파와 창무파가 대립을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심각할 정도의 폭력적 대립을 펼치고 있었다라는 건 아니고 그들이 그냥 조폭이라는 이유만으로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석태가 뭐 희생되었을 개연성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냥 이쪽에 민태의 이쪽에 해프닝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 영화에서 보이는 민태의 폭력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에 클라이막스 장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뭐 많지도 뭐 한 세 장면 정도 나오니까 뭐 이렇게 폭력 장면이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만 서너 장면이 나옵니다만 뭐 액션 영화 치고는요. 자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여기 이 임성재 배우가 연기하는 병규라는 인물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 석태가 민태가 이제 하정우가 이제 연기했었을 때 나를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거절을 합니다만 민태가 삼거리파와의 싸움을 하면서 이제 이 병규가 끼어들게 되면서 병규와 동행을 하게 되죠. 병규는 거의 말 없이 민태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인물로 영화의 끝까지 묘사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화의 한 축에서 아마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김남길이나 유다인 같은 이제 괜찮은 배우들이 왜 등장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관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일종의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이제 인물은 이제 강호령이라는 인물이죠. 강호령은 사라져 있는 차문영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인물이고 그녀를 갖다가 이제 되게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차문영에게는 그 석태라고 하는 이제 사망한 인물의 폭력 때문에 이 엄마로서 차문영이 보호해야 될 어린 딸이 한 명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민태는 이 그 어린 딸의 삼촌이기도 하죠. 근데 이 민태의 애정이라고 하는 거는 오직 죽은 동생 외에는 애정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아마도 이 영화에서 잘 묘사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민태의 죽음을 석태의 죽음을 떠올리면서 민태는 자신의 조직을 처음에 데려갔던 민태의 얼굴을 떠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피드백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태는 그 이 석태가 망가져 버린 현재는 이제 이미 마약 중독도 되어 있다는 게 영화의 초반부에 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망가져 있는 사고뭉치인 석태의 망가짐에 대한 죄책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매달 이 동생 석태 부부에게 돈을 보내고 그들을 건사하는 것에 일종의 그 의무감을 갖고 있는 남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그 의무감의 대상인 동생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민태 행동은 이 영화적인 뭐 스토리적인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이 영화가 이제 액션 느와르라고 한다면 액션 느와르는 되게 단순한 복수기거든요. 누군가를 잃게 해준 그 원흉을 쫓아서 복수한다는 설정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영화에서 하정우의 이제 스타일은 그 황해라는 영화의 그 스타일을 그대로 떠올리게 합니다. 이 영화의 전체적인 이제 스토리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의 무기도 그의 일을 상징하는 일터에서 구할 수 있는 파이프를 무기로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일종의 가장의 책임감을 지고 있는 뭐 그런 폭력적인 남자죠. 그런 남자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 민태는 차문영과는 어떤 인간적 관계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외면하고 있죠. 석태가 이 문영이라는 인물을 매우 불행하게 만든 사람이라는 걸. 근데 그 문영의 불행을 들여다보고 있는 인물이 이제 작가인 강호령이 되는 겁니다. 김남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녀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는 강호령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근데 사실은 이 영화에서는 이 차문영이라고 하는 인물의 목소리는 거의 배제되어 있다는 게 또 특이한 점이에요. 그래서 아마 느와르적인 구색을 맞추기 위한 건데 뭔가 그 지점에서 충분한 설득력이 갖추어 있지 않다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그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서스펜스적인 측면과 스릴러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뭐 어느 쪽도 만족스럽다고 말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탐정이라고 할 수 있는 민태는 하정우죠. 그 다음에 이 강호령이라고 하는 작가와 차문영과의 관계가
자신의 동생의 죽음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를 추적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 착 인물이고 이 사람의 관계를 추적하면서 일종의 차문형의 궤적을 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의를 같이 들었던 학생에게 소설에 대한 뭐 이야기를 또 질문하고 이런 걸 찾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차문영의 동생을 찾아가서 동생의 또 이야기를 그러니까 차문영의 동생도 이제 소설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쫓아가고까지 소설이 일종의 지도가 되는 거죠. 이 민태에게는. 그러면서 이 민태란 인물은 항상 협박의 방식으로 상대방을 억압적으로 협박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 장면도 한 장면에서 이제 문영을 거의 이제 시장에서 마주칠 뻔 하고 했지만 결국 놓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 민태가 그 하는 행동은 가스통을 들고 와서 상대방을 협박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찌질하고 그리고 이제 집착하고 있는 되게 이제 마초긴 하지만 되게 미운 마초죠. 그런 인물이 사실은 이제 민태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민태의 그 찌질하고 비열한 모습이 하정우라고 하는 이 배우와 과연 걸맞게 연출되었는가는 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션 시퀀스에서 마지막 장면 액션 시퀀스에서는 정장을 입고 이제 액션을 펼치는데 전혀 좀 다른 톤으로 묘사되는 인물처럼 묘사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은 계속 동생의 행적을 쫓아서 이제 그 차문영의 고향이라고 그 차문영이 석태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기 전의 공간이라는 힌트를 찾고 그 공간은 아마 해남의 뭐 아마 다방에서 일하던 시절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라남도 해남까지 쫓아나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문영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딸과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이 민태라는 인물도 피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건의 실체가 이제 조금 더 거대한 것, 뭐 충분히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또 이 영화를 보실 분들이 있으니까 약간 좀 여지를 남겨놓는 차원에서 보자면 좀 맥락과 맞닥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끝나고 나면 이제 영화가 시작했다는 느낌이 드는 영화입니다. 이제야 동기가 이 영화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영화는 분명히 이제 액션 스릴러 같은 성격의 영화로 묘사되고 있습니다만 홍보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석태가 민태라고 하는 하정우가 연기하는 주인공이 복수를 행해야 될 대상의 실체가 밝혀지는 건 영화가 끝날 때예요. 그리고 아마 민태는 뭐 자신이 파멸되더라도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아마 그 불나방 같은 폭력을 행하겠죠. 근데 이 영화는 그 사실은 복잡하지 않은 사실을 알아내기 위한 민태라는 남자의 어리석은 좌충우돌을 다루고 있는 영화에 해당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자면. 그래서 민태라고 하는 인물은 해남까지 쫓아가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폭력 시퀀스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 민태가 쫓다가 해남까지 가서 결국은 이제 그 처음에 문영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해남의 다방을 찾아가게 되고 그 해남의 다방에서 이 지금 이 문영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강호령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강호령은 폭력이나 이 민태의 복수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히려 그러니까 영화가 이 강호령의 대행으로 등장하는 게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동네 건달들을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민태는 폭력적으로 대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폭력이라는 방식으로만 상대방의 자신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못난 남자입니다. 못난 마초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제 가장 결정적 대사는 이 같이 다니고 있는 이 민태라고 하는 인물을 다 두려워하는 인물이거든요. 네, 하고 있는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병규가 만약에 문영이가 그 석태를 죽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뭐 민태의 대답은 되게 명쾌합니다. 그럼 뭐 같이 보내줘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동생의 딸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동생의 잘못도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동생이 죽었다는 것에 대한 자신의 죄책감에 대한 복수만 남아있을 뿐인 거예요. 죄책감을 갚을 대상이 사라졌다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메울
그런 것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제 이 브로큰이라는 거는 이제 영화의 제목의 브로큰은 이 석태 민테라는 인물, 민테라는 인물의 그 부서져 버린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갖고 있는 그런 촬영의 뭐 완성도라든가 영화적 톤 앤 매너에 비하면 이 터너의 서글픈 좀 느와르적인 톤 앤 매너를 가지고 있거든요. 매너에 비하면 영화의 그 얼개가 그 관객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비어 있는 구석도 많고요. 뭐 이 지금 요 뒤에 후반부의 카체이스 장면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시골로 배경으로 해서 찍은 카체이스 씬 중에서는 꽤 잘 찍은 영화고, 특히 후반부의 이 부둣가의 액션 시퀀스는 멋있어요. 하정우 배우가 멋있게 나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트라는 인물의 지금 머리 스타일부터 보시면 약간 되게 단정되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모든 게 끝난 거죠. 아마 이제 그 뭐 문영이든 아니면 뭐 석태든 다 이제 그 있죠. 다 상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마도 인천 부둣가 정도가 배경일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마 해남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데서 이제 싸움이 벌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영화가 공간적으로 동떨어져 보인단 말이에요. 이 공간에서 왜 싸우고 있는지도 불분명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장면은 잘 찍었어요. 시퀀스 장면 이 장면에 지금 보이고 있는 예고편 장면에서 보면 이 상대에 해당되는 악에 해당 이 지금 민태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상대방이 봤을 때의 장면이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서서히 줌인이 되고요. 반면에 리버스 샷으로 다시 민태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리버스 샷이 또 줌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 테이크 안에서 꽤 길게 액션 시퀀스가 펼쳐지는 장면들이 펼쳐지는 등 뭐 나름대로 영화는 꽤 후반부의 클라이맥스 장면 잘 찍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이게 이 액션 시퀀스를 보면서 뭔가 충분히 이제 아드레날린이 뿜어져 나올 만한 영화적 당이나 동기가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니까 이 장면의 활력을 충분히 영화가 보여주고 있지 못한다. 그러니까 약간 좀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 이 영화에 주는 상당히 좀 아쉬움,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아쉬움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브로크는 뭐 아쉬움이 여러 면에서 많이 남는 영화고요. 예. 뭐 이 영화의 주제가가 그 어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민트라는 인물은 사실은 어른이 되지 못한 아직은 그 동생의 죽음 안에 머물고 있는 성숙하지 못한 한 마초의 스토리, 예, 아주 고전적인 스토리의 남자의 이야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좀 심도 있게 만들어졌다면 꽤 멋진 느와르 액션 느와르가 됐었을 텐데, 뭔가 좀 많은 걸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애매모호한 영화가 되었던 것 같고, 아마 뭐 어른의 사정이 많이 작동을 했겠죠. 상업 영화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오리지널 스토리 각본인데 오리지널 스토리와는 좀 많이 바뀌어져 있는 뭐 그런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뭐 그런 영화네요. 일단 뭐 저는 극장에서 봤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나중에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영화를 보시면 좀 더 흥미롭지 않을까요? 이상 소마시네마였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